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독, 제가 좋아요, 예고해 드린 알람을 대로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방송을 만드는데 더 큰 시작하도록 힘이 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또 심각한 정치 방역이 많았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떻게 이들이 그 문재인이나 뭐 정은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국민을 농단을 할 수 있을까? 예, 보리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어, 보리님이 항상 제일 먼저 들어오시다가 오늘 그래도 이렇게 1번으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이렇게 농단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이렇게 농단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저도 참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제목이 방역농단 실상과 국민 백신인데요. 예, 네이비실님 반갑습니다. 서민정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예, 찰리스토님인가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 정명숙님, 호매님, 정선자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이 지난주에 시골 사람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전철을 탔었는데 예, 손인숙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전철역에 광고입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이.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이제 전철역마다 이런 광고를 해놓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뭐 전철 광고 같은 거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전철을 하루에 760만 명씩 타기 때문에 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 전철에 광고를 해놨는데, 광고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여기 피크가 보이죠? 마우스로 하는데 여기가 8.15 집회발이다. 그러니까 전철마다 이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전철역에 가시면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처벌시켜야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마우스로 여기 굉장히 높은 거 있죠. 이게 3차 폭발인데 3차 폭발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소비 쿠폰 1000만 장을 문재인하고 정은경이가 뿌려서 생긴 건데, 이거는 왜 생겼는지 전철에서 이 국민 세금으로 광고하면서 아무 말을 안 해놓고, 이 두 번째 뭐 별로 그렇게 높지도 않는 피크, 세 번째 이 보면 막 엄청 이 3차 폭발이 심각하잖아요. 근데 2차 폭발이 일어난 것이 8.15 집회 때문이다. 이런 거짓말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8월 18일이다. 2차 폭발일이 여기 보시면 8월 18일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8.15 집회인데 2차 폭발일은 사실상 8월 14일이죠. 제가 증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이게 이제 전철에 있는 광고고요. 오른쪽이 제가 이제 이 전철에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한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느냐. 오른쪽 요것이 8.15 집회를 전후한 하루의 확진자 수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정부 자료입니다. 정부 자료. 예, 보리님 말씀처럼 국제 사기꾼입니다. 국제 사기꾼. 그죠? 이게 지금 진짜 국제 사기꾼이죠. 여기 보세요. 8월 11일 날 확진자가 34명 나왔고요.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30명 정도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다가
8월 14일부터 103명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2차 폭발이 일어난 날짜는 8월 14일로 봐야 되죠. 30명대에 있던 숫자가 8월 14일 날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8월 14일 날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8월 15일 날, 8월 16일인데 8월 16일 날 279명이 발생했죠. 280명. 그 다음에 8월 18일 여기 지금 이 전철역에 국민 세금으로 거짓말했는 8월 18일에는 246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8월 달에 이 폭발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8월 14일 날 발생한 거고요. 가장 많은 숫자로 말을 하더라도 8월 16일 날 279명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거짓말장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작년 8월달 것을 가지고요, 지금 전철역마다 이렇게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2차 확산이 있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전철을 타러 갔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도 이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전철역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정은경하고 문재인이가 인간입니까?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여기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8월 11일부터 8월 11일에는 30명 이해되시죠? 8월 14일 날 30명인 게 103명으로 확 증가했죠. 3배가 증가했죠. 그래서 8월 16일 날은 280명이 됐습니다. 평소에 30명에 39, 27, 9배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확산이라 그러는데 이 확산이 일어난 날짜는 8월 14일, 8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전철역에는 8월 18일 날 발생했다. 8.15 집회 때문에 발생했다. 코로나 그 잠복기가 5일 잠복기가 5일 정도 평균 걸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8월 14일은 8월 15일 이전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발생한 것은 이 2차 폭발이 8월 14일 날 발생했는데 8.15 집회에 뒤집어 씌우려고 잠복기조차도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 이거는 나중에 정권 바뀌면 문재인이하고 깜빵에 넣어야 됩니다. 8월 이 기사 날짜가 언제입니까? 8월 16일 오전 11시인데요. 8.15 때문에 퍼졌다고 문재인이가 이렇게 인상 쓰고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이가 어떻게 8월 16일 날 8월 15일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 그럽니까? 8월 15일 때문은 잠복기 5일이 지나야 되는데 8월 16일 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원래 또 8.15 집회가 다가오니까 전철역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국민에게 이렇게 버젓하게 과학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말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 쓰레기 맞습니다. 인간 쓰레기 본인이 인간 쓰레기죠. 배운 사람이 그리고 국가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국민 상대로. 거짓말도 한 번, 두 번이죠. 8월 15일 날 집회가 다가오니까 이런 거짓말을 전철역마다 붙여놨습니다. 전철역마다. 예? 문재인 때문에 자살한 사람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또 뭐냐?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지난 한 주 코로나 이야기 하면서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5월 18일 날,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5.18, 광주 5.18 장면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오늘이 토요일인데, 4일 전에, 이번 주 화요일 날 광주에서 이 5.18 단체 지지파하고 5.18 단체 그 이권 때문에 반대파와 지지파가 이렇게 육박전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는 10명 이상 집회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5.18은 성지라서 코로나가 없습니까? 예? 5.18은 성지라서 코로나가 없냐고요. 여기 보세요. 우통까지 벗고 뭐 육박전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정은경이가 전라도라서 전라도는 코로나가 없어서 이럽니까? 왜 서울 시내에는 10명도 집회를 못하게 하면서 광주 5.18은 이렇게 우통까지 벗고
밀고 땡기고 이 코로나 와중에 이렇게 하냐는 말이죠. 이게 5.18 민주화 정신입니까? 5.18 민주화 정신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1년 이상 동안 지금 10명 이상 집회도 못하게 하고, 민주화 정신이 공정이 아닙니까? 자기들은 우통 벗고 할 짓 별짓 다 합니까? 예? 뭐 5.18이 이권이 많나 봐요. 여기 보면 뭐 서로 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5.18 단체끼리 이권 때문에 5.18 뭐 유공자라도 좀 명단이라도 좀 공개하지 그럽니까? 예? 정말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5.18은 이렇게 하면서 참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게 뭐냐, 5월 19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서울 봉은사, 강남에 있는 봉은사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봉은사 보면은 야외에 10명 이상 안 된다 그랬는데 5월 19일 날 봉은사에 바글바글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죠. 제가 말하는 것은요, 봉은사에 법회를 했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에 대한 얘기를. 봉은사에 모인 사람은 코로나 없습니까? 여기가 괜찮으면 야외 집회 10명도 서울 시내에서 오세훈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5.18은 뭐 성지라서 그런가 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봉은사입니다. 봉은사. 봉은사에 사람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5월 19일 날. 사람 따라서 차별하는 방역. 차별하는 게 가장 나쁘잖아요. 근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봉은사에 사람이 이렇게 바글바글 하다고 신고했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방역법 위반이다. 조금 전에 사진 보셨잖아요. 사진 이거 방역법 위반이다. 5.18도 이거 방역법 위반이다.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체포했어요. 신고한 여성을. 자, 교회에 예배가 방역법 위반이라고 신고하면 예배 드리는데 막 공무원이 들이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방해라고 막 항의도 하고 신고도 했었죠. 근데 예배 방해로 잡아간 적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법회 방해로 여성을 체포했다는 겁니다. 예? 여성을 체포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접종에 대해서도 오늘 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접종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오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제가 지식을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도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 5월 19일 날 봉은사에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방역법적으로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왜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하느냐 하는 여성을, 그 신고한 사람을 체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신고한 사람은 포상을 주고 예배를 중단시키죠. 근데 이거는 법회 방해죄다 해서 신고한 사람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5.18 단체도 윽박전하는 거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을 잡아가요. 5.18 행사 방해했다고. 여러분들 이게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세요? 오늘까지 주사 맞고 몇 명 죽었는지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립니다. 성격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리아님. 제가 오늘 차근차근하게 시간을 두고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에 봉은사에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모였다고 방역법 위반 아니냐 했는 사람, 교회 예배 신고하듯이 신고했는 여성이 봉은사 법회 방해죄로 체포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평성에. 교회 예배 신고한 사람 또 예배 방해죄로 잡아가세요. 그러면. 예? 5.18 단체는 막 거기 이권이 너무 많아서 우통까지 벗고 5.18 행사 현장에서 서로 이렇게 밀고 땡기고 했답니다. 예? 이게 지금 방역법 위반 아닙니까? 5.18은 이렇게 사랑제일교회 예배 드린다고 박원수이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밀고 땡기고 했는 사람은 왜 예배 방해죄로 안 잡아가고, 봉은사가
이렇게 사람이 사랑제일교회는 신고할 당시에 여기 보세요. 안이 텅텅 비었어요. 근데 봉원사는 바글바글해서 감염병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게 지금 체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참나 기가 막혀요. 기가.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정하게 하자는 얘기죠. 5월 5일 날 서울랜드 사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자, 코로나가 무슨 사람 가립니까? 왜 코로나를 가지고 이율 배반적으로 이렇게 문재인처럼 악용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게 교회만 옵니까? 코로나가 절에는 안 갑니까? 코로나가 5.18은 안 갑니까? 서울랜드는 안 갑니까? 그런데 왜 공정하게 하라? 우리는요, 코로나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말할 필요 없어요. 공정하게 해라, 이 나쁜 놈들아. 공정하게 하라는 말을 하면 됩니다. 왜 김정은이 북한 공산당처럼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하느냐? 공정하게 하라고 하면은요, 문재인이하고 정은경이는 깜빵 가야 돼요. 예? 이게 지금, 내일도 제가 나갑니다만은 광화문 모습입니다. 내일도 또 이렇게 해요. 저기 보이죠? 노란 펜스 쳐놓고 10명 이상 안 된대요. 10명 이상 야외에서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10명 이상 안 된다고 10명만 들어가라고 노란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경찰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예? 정말 여러분들 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울랜드는 바글바글하고 야외에 10명 이상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방역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언제까지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 문재인의 그 정말 헌정농단, 국정농단에 대해서 속이 터져서 자살하는 국민들의 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언제까지 이렇게 말살할 겁니까? 예? 선택적 방역, 선별적 방역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당신들만 이렇게 뭐 선거할 때는 코로나 없습니까? 바글바글하게 하루에 1000명씩 나올 때 자기들은 이러고 있어요. 예? 식당은 뭐 아는 사람만 코로나가 옮깁니까? 아는 사람하고는 4명 이상 가면 안 되고 그 안에 100명 있어도 되는 겁니까? 예? 참 코미디도 코미디. 그래놓고 지금 여기는 경찰이 이렇게 지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기가 막혀가지고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정말 질립니다. 질려. 예? 질려요. 자, 의사들도요. 실내에서 하루 종일 실내 밀폐된 공간은 야외보다 위험하잖아요.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총회를 하고 모임을 해요. 행사를 해요. 의사들. 이거 의사협회의 모양입니다. 의사협회에 지금 여기 보면 권덕철이 복지부 장관도 왔고 안철수 국회의원 다 왔어요. 의사들은 실내에서 300명 400명 해도 되고 국민들은 야외에서 10명이 안 된다. 이게 방역입니까? 전두환은 안 되고 김일성은 되고 전두환 보고 독재자라는 놈들이 김정은은 찬양하고 있어요. 이 좌파들의 이 정말 위선, 거짓, 이 애들의 근본은 거짓이잖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요 자리 바로 앞입니다. 여기가 광화문이고요. 광화문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광화문에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들어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의 교보문고 안에 그 밀폐된 공기도 안 좋은 그곳에 사람이 꽉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교보문고 안에 자 오세훈 시장, 그 다음에 문재인, 정은경 이 거짓된 방역을 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왜 교보문고의 지하에는 1000명 이상 바글바글하게 밀폐된 곳에 있어도 되고 야외 집회는 10명 이상 왜 막습니까? 예? 야외 집회는 10명 이상 왜 막아요? 그래놓고 무슨 정부를 믿어라? 당신들의 근본은 거짓이잖아요. 공정, 정의, 평등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예? 오세훈도 아주 거짓된 인간이죠.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10명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오세훈입니다. 아까 전에 전철역에 있는 거짓된 광고 보셨죠? 8월 18일 날 코로나가 퍼졌다는 이 명예훼손이고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8월 18일이라는 거짓말을 써서 전철역마다 붙이는데 전철을 관장하는 책임자가 오세훈 아닙니까? 오세훈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박원순이나 뭐 문재인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교보문고는 이렇게 해놓고 참 불공정한. 자, 기차를 제가 지난주에 이제 2번 지방을 갔다 왔는데, 기차를 타는데, 야외에서 10명 안 되는데, 기차는 뭐, 좌석 꽉 다 타더라고요. 좌석을 꽉을 다 타요. 근데 여기는요, 기차 SRT, KTX 탈 때는 열 체크도 안 하대요. 열 체크도 안 해요. 열 체크도 안 하면서 여 안에 다 타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기가 막히죠. 백화점은 확진자가 막 발생해요. 실내 밀폐된 곳에서 일주일 내내 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복지부의 윤태호라는 공무원이 윤태호 씨 이렇게 거짓말 합니까? 백화점에는 환기시설이 잘 돼서 괜찮답니다. 네? 환기시설이 잘 돼서 백화점은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 백화점은 단 한 번도 인원 제한 안 했습니다. 하루에 1000명 확진자 나오는 날도 백화점은 인원 제한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은 신세계 백화점이요, 영업 최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영업자 자살하는 이 상황에서. 백화점이나 이마트에 여러분들 인원이 많아서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고 당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백화점이나 이마트는 인원 제한 안 했습니다. 방역을 공정하게 하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형평성을 잃어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말살한 인간은 반드시 깜빵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참 이 법 없이도 사는 보리님이 욕 나온다고 할 정도니까 참 기가 막히죠. 보리님이 욕이 다 나온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예?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막 욕이 나오는 걸 막 참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저만 왜 이동욱 회장님만 자꾸 이런 말씀 하시냐. 드디어 지난번에 오명돈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이번에 대한의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의학회. 학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단체가 대한의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대한의학회의 법제이사인 박형욱 교수. 이 사람이요, 박형욱 교수는 의사이면서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의사이면서 변호사인데, 박형욱 교수가 드디어 저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이 방역은 이거는 엉터리다. 최소한 말이 안 된다. 왜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느냐? 법의 근거도 없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왜 이렇게 하느냐? 박형욱 교수가 했는 말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놨죠. 박형욱 교수가 참다가 문재인의 정치 방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 사람은 의사이자 변호사라서 의학회 법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야외에서 벌어지는 집회는 왜 말살을 하고, 지하철 같은, 백화점 같은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있는 그런 감염의 위험은 왜 허용을 하느냐. 또 이 박형욱 교수가 그런 말을 했죠. 왜 야외에서는, 집회에서는 막 마스크 쓰라고 그러면서 실내 식당에서는 마스크 벗고 있냐. 이런 모순적인 거.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술 마시는 건 어떻게 방역적으로 괜찮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의사분들도 이런 양심적인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리아님도, 저도요,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인데, 참 누구 때문에, 어떤 인간 때문에 욕쟁이가 됐습니다. 저도. 아이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욕하지 마세요. 저하고 가까운 그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저보고, 아, 의사 회장님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욕을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코로나 백신 맞고 57명을 누락했다. 그 말씀을 드렸죠. 백신 맞고 사망했는 사람을 한두 명도 아니고 57명이나 숫자를 누락했는데요. 이 인간이 그 문재인하고 정은경이가 지난
뭐 긴 시간을 줬지만 여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어떤 그런 해명도 안 하고 있어요. 57명이 사망했는데 57명을 누락을 시킨 거예요. 그 누락시킨 것을 제가 이제 5월 1일까지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냐? 104명입니다. 이건 정부 자료입니다. 5월 1일까지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이 104명. 그런데 지난주에 5월 1일까지는 104명인데 자, 5월 8일까지 몇 명 죽었느냐 보니까 갑자기 95명 여기 보이시죠? 5월 1일까지 104명이 죽었는데 5월 1일날 그러고 또 일주일 동안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16명이 사망하면 104 더하기 16 하면 120이거든요. 산수하실 줄 알죠? 104 더하기 16 하면 120인데 95다. 95명 죽었다고 사기를 쳐놓은 거예요. 지난 5월 8일날. 여기에서 120명인데 95명으로 25명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거 정부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25명을 누락을 시켰고 거기다가 사망자 또 25명하고 32명을 누락을 시켜서 57명을 누락을 시켰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지난번에 자료에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104명인데 5월 8일까지 95명으로 해가지고 120명이어야 되는데 25명 누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사망자인데 통계에서 104명 될 때까지 32명을 누락시켜서 57명을 누락시켰습니다. 여기 32명 누락시킨 증거는 여기 있잖아요. 문정부가 백신 사망 신고자 32명을 누락했다. 이게 뭐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국민 생명 32명 정도는 뭐 한강에서 뭐 한 명 실종됐다고 지금 요즘에 말들이 많은데 여기 57명이 사망했는데 숨겼는데도 예? 이런 걸 숨겼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또 누가 댓글로 말씀하셨죠. 사망 취소가 아니고 부활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는 몇 명 죽었느냐. 제가 이제 하도 이놈들이 통계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지난주는 또 95명이라고 25명을 빼더니 5월 15일 일주일 지났죠. 5월 15일까지는 몇 명이 죽었느냐 보니까 정부 문재인 정은경이 말이 122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22명이. 아까 전에 통계 조작에서 95명에서 122명이면은 27명이 죽었다는 얘기죠.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백신 맞고요. 백신 맞고 122명이 사망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알 권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말대로 지금 적어도 50명 이상 누락했기 때문에 122명이면 172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최소. 코로나 백신 맞고 172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57명은 부활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정부 발표에 120명이 사망했는데 코로나 백신 맞고 그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58명이 사망했고 화이자를 맞고 6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사망 숫자는 비슷하게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사망이 더 많으냐? 화이자는 주로 75세 이상 노인층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사망이 훨씬 많은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래도 비교적 연령이 좀 젊은 층이 많이 맞고 있고 화이자는 75세 이상의 그래도 고령 중에서도 고령층이 많이 맞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시면요. 18세에서 29세 사이에도 사망자가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 다음에 30세에서 49세 사이에도 코로나 백신 맞고 4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50에서 70 사이가 21명, 제일 많은 게 75세 이상 노인들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화이자가 훨씬 낫다고 했죠.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를 한 20만 명 정도가 맞았어요. 75세 이상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은 한 20만 명이 되는데 32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화이자를 맞은 사람은 230만 명인데
62명이잖아요. 자, 20만 명이 32명이 사망했으면 200만 명이면 320명이 사망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5세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다 맞았더라면 20만 명이 맞고 32명이 사망했으니까 200만 명이 맞으면 320명이 사망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고 화이자 맞아서 62명이 사망했으면 아스트라제네카가 훨씬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같이 이제 환원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황망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아내가 사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부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시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코로나 백신 맞고 5월 15일까지 문재인의 발표에 따르면 어떤 이상 반응을 신고했느냐.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람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 2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2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문재인이가 광우병 때 단 한 명 목숨 가지고 그랬고 메르스 때 38명 가지고 그랬잖아요. 자, 급성마비, 뇌증, 경련, 길리안 발해 증후군, 의사들이 상당히 겁내는 병들이에요. 골수염, 혈소판 감소, 자반증, 이런 좀 무시무시한 합병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7명을 왜 부활했냐, 왜 57명의 국민 생명을 속였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큰 일이다 하니까 이 문재인하고 정은경이가 이렇게 해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와서는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신고일 이후에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48건이 있었다. 50건 가까이 있었다. 신고일 이후에 환자가 사망으로 변경된 사례. 여러분, 환자가 처음에는 살살 아픈 것처럼 열나고 몸살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몸살입니까? 사망한 사람입니까? 사망한 사람이죠. 항상 기본적으로 가장 중한 질병 최종 진단을 적는 게 그게 통계적으로 맞는 거지. 어떻게 이 사람을 지금 문재인은 정은경이는요 무슨 소리를 하냐면요, 이 사람이 코로나 주사 맞고 사망했는데요, 사망자로 분류 안 하고 처음에 그냥 사망하기 전에 조금 아프다가 점점점 더 심해져서 사망한 사람은 사망자로 분류 안 한다, 이런 궤변을 하고 있어요. 예? 참 기가 막히죠. 의사 선생님도 백신 맞고 사망하고 한의사도 백신 맞고 사망한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 270명 누락한 사람 50명에다가 사망자 220명 하면 최소 270명이 사망했는데 전부 문재인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사 맞고 사망했는데 270명 싹 다 인과관계가 없답니다. 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정말 국민의 목숨을 안중에 있는 사람입니까? 백신 맞고 사망한 50대 여성, 50대 여성이면 한참이잖아요. 한참인데 사망했는데 뭐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전에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는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했는 백혈병 사람들은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계속 있다고 우겼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보상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멀쩡한 사람이 걸어가서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했는데, 저도 우리 부모님도 너무 노쇠하시지만 겁나서 코로나 주사 맞아라 못하겠어요. 멀쩡하게 걸어가셔서 죽는데 사람 죽음을 우습게 알고요, 언론들이 보도도 안 하고 이 좌파 새끼들 YTN, JTBC MBC 이런 좌파 언론들이요, 국민 생명을 그렇게 광우병 때 찾고 하던 인간들이 이런 국민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도 자체를 안 해요. 예? 정말 이 인간들은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집단 학살하고 막 사람 생명에 대해서 우습게 알잖아요.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 생명을 우습게 알아요, 인간들이.
저는 뭐 부모님한테도 아직 저는 겁났어요. 주변에 보니까 뭐 백신 맞고 농사 짓다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200명이 넘는데 겁나서 어떻게 전부 죽으면 뭐 개죽음인데. 예? 여기 보면 20대 얘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이렇게 사지마비가 돼서 얘가 이제 문재인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20대인데 20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왜 맞아요? 주사 맞을 필요 없어요. 안 죽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근데 20살짜리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춰서 사지마비가 됐는데 이유가 없다잖아요. 예? 인과관계가 없다잖아요. 예? 이런 거 언론들이 관심도 없어요. 언론들이 관심도 없어. 옛날에 뭐 미국산 쇠고기 먹고 이렇게 반신마비, 전신마비 돼봐 언론들이 난리 났을 거예요. 이 선동 인간들이. 예? 정말 광주 사건 때 몇 명 죽었어요. 이렇게 1500명 죽습니까?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뭐 인과성이 모호해도 1000만원 준다. 100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앞에 말이 빠졌어요. 얘들 말장난 잘하죠. 최대 1000만원. 그러면 전신마비, 얘가 전신마비 왔는데 1000만원가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젊은 애가. 예? 그런데 얘는 1000만원도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0만원은 최대. 자기들이 기분 좋은 애들, 문바들, 이런 애들은 이제 뭐 좀 돈 좀 주고, 아니면 뭐 10만원도 1000만원 이하니까. 예? 자, 미국도요 상당히 비윤리적입니다.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12에서 15세 청소년을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맞히겠다. 여러분들 12에서 15세 청소년이 코로나 걸려 죽을 일이 없거든요. 애들은 코로나 걸려도 증상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12에서 15세 이런 어린 아이들을 코로나 백신을 왜 맞히죠? 그래서 뭐 전신마비 되면은 그것도 뭐 얘가 지병인가요? 심지어는 4에서 6세 진짜 유치원생 4에서 6세짜리도 미국이 코로나 백신을 맞힌다잖아요. 이건 저는 윤리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4에서 6세를 왜 맞히죠? 우리 친척 같으면 난 4에서 6세 12에서 15세 이런 애 코로나 백신 절대 안 맞춰요. 왜 맞춥니까? 안 맞아도 12에서 15세가 코로나로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4에서 6세 어린이가 코로나로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예방주사를 왜 어린애들 병 걸려서 죽을 일도 없는 애를 왜 예방주사를 맞춰요? 이게 굉장히 정말 부도덕한 거죠. 이 자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경찰이 뇌출혈이 잇따르고요. 30대 경찰들, 30대는 정은경이 자기들도 얘기했어요. 30살은 백신 맞는 게 더 손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30살짜리를 백신을 맞춰서 뇌출혈을 시켰다. 참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거를? 예? 자 50대 이 사람은요 50살인데 경찰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사망했습니다. 50살이면 한참이잖아요. 이분이 광주에 있는 50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자 광주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경찰이니까 자 문재인한테 좀 충성을 다하잖아요. 요즘에 경찰 그래서 이 사람의 가능성은 경찰이니까 문재인 쪽에 가까울 거고 또 광주니까 문재인 쪽이 좀 가까운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문재인이 맞으라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사망했는데 뭐 문재인이가 알아서 해주겠죠. 예? 이러면서 문재인하고 정은경이는 3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38명 사망이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그런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고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메르스 38명 참 박근혜 대통령 잘했습니다. 메르스 38명밖에 안 죽었어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독한 약인데. 자, 독한 바이러스인데. 그러니까
얘들은 이건 위선이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 맞고 170명 죽었다. 170명. 그런데 메르스 38명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국가적인 재난이네. 참 가정스럽지 않습니까? 가정스러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메르스 사태 진짜 잘했어요. 생각해 보면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내 꼭 지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제도 진짜 잘했어요. 예? 근데 잘한 대통령은 깜빵에 가 있고 경제 다 파탄시키고 부동산 다 파탄시키고 중국 코로나 수입해가 대한민국 국민 1800명 죽이고 이런 짓 하는 인간은 아직까지 깜빵을 안 가고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문재인이가 메르스 때요. 국민 생명 위한다고 저 보세요. 예? 민주당 이종거리하고 38명 죽었다고. 지금 코로나 백신 맞고 170명 사망했어요. 38명 사망했다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그러고 메르스 때 38명 사망했다고요. 차, 하는 짓이요. 죄 안 받게 생겼습니까? 이 인간들이 죄 안 받게. 문재인이 아마 보세요. 메르스 대응이 세월호 때처럼 무능하답니다. 당신 코로나 대응은 중국산 다 수입하고 온갖 거짓으로 전철에는 코로나 없고 전철 발은 없고 교회는 코로나가 있어서 예배 말살하고 이런 짓 하는 문재인 당신은 무슨 무능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 내지는 고의에 의한 살인죄예요. 동부구치소 1200명이나 해놓고 말이야. 네? 그래놓고 메르스 때 이런 소리 하고 앉았습니다. 촛불 기억나시나요? 2008년도에 단 한 명도 안 죽었다. 이 사람들아. 단 한 명도 안 죽었어. 근데 광장에서 국민 생명 한 명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저렇게 촛불로 나라를 선동질을 해가지고 그때는 사실 제가 2008년도에 관심이 많아서 다 추적해 보니까요. 공산화 대한민국 전복 세력이었어요. 저들이. 광우병이 어딨어? 광우병이. 광우병이 어딨어? 예? 대한민국 전복 세력들이었다고. 수입 중단,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이득과 한미 관계 동맹, 그 다음에 한미 무역, 우리나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의 이 국익을 생각해서 이런 짓 했던 인간들이 뭘 지금 사람이 수백 명 죽는데도 어느 게 더 이득인지 따져보자.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네? 2008년도 때 저짓했는 인간들을 깜빵에 안 넣어서 대한민국이 이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광우병까지 다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요. 코로나하고 광우병 사기 쳤는 놈들 정은경이 문재인이 다 집어넣어야 돼요. 예? 어디 거짓말을 이렇게 하냐고. 응? 교보문고에 실내에는 1000명은 되고 야외에 9명 드라이브 스루는 안 되고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미국산 소고기 없어서 못 먹는데 미국산 소고기는 절대 못 먹고 백신은 강제로 맞아라 그러고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요.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예요. 국민 선택권. 제가 오늘 제목을 얘기해요. 백신을 선택하려는데 선택도 없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다 갖다 놓고 국민들이 종류별로 선택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맞고 안 맞고는 모든 것을 소상하게 사망자 줄이고 누락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상하게 해서 이렇게 전신마비도 생기고 사망자도 생기는데 어떡할 겁니까? 해서 본인이 판단하게 해야 돼요. 국민들 목숨과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광우병 때 단 한 명 국민 생명 찾더니 지금은 국민 생명이 거의 무슨 개죽음도 안 돼요, 개죽음도. 예? 미국도 화이자, 모더나, 얀센만 인정해주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인정도 안 해주죠. 예? 과함의 박인숙 의원이, 그분도 의사인데, 박인숙 의원 말이 맞아요. 과함에 들어가려면요, 지금도 백신 안 맞은 사람들도 들어가서 2주 격리하면 돼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맞아도 2주 격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2주 격리하고 관광을 누가 갈 것이고, 근데 복지부나 문재인이가 괌에 갈 수 있다고. 그리고 2주 격리하면 갈 수 있지. 그렇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죠. 2주 격리하면 관광을 못 가는 거죠.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네? 광우병 한 명도 안 죽었는데 버스 태워놓으면 사형시켜야 돼. 버스 이렇게 불질러. 이게 광우병 때 불질른 거예요. 국민 생명 찾으면서. 네? 국민 생명 찾으면서 광우병. 이명박은 바보처럼 사과하고 말이야. 광우병 선동에 거짓말하는 놈 다 잡아넣어야지. 그걸 사과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는 대가리 한 번도 안 속였어요. 이런 거짓 방역하면서도 온갖 거짓을 하면서도 뭐 백신 세계에서 102번째로 구하고도 머리 한 번 안 숙였어. 문재인이는 뭐 하는 거야. 맨날 사과하고 맨날 머리 숙이고 그러다가 정권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광우병 때만 단 한 명 국민 목숨 가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이가 저질렀는 큰 죄 중에서 하나가 원전을 다 파괴한 건데요. 원전을 이제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서 국가 경제를 파탄을 시킨 건데, 원전을 다시 하자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000만 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일 때문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1000만 년, 문재인 정부가 1000만 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 그걸 가지고 터집을 잡는다. 지금은 그런데 현실적인 위험 가지고도 그게 뭐가 위험한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백신 맞고 170명이 사망하면 그건 현실적인 위험인데 그게 뭐가 위험하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원전 그 허가 안 내줄 때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말이 1000만 년에 한 번 날 일어나면 어떡할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할 때는 단 한 명 확진자 나오면 어떡할래? 그런데 백신 맞고 사망하면은 뭐 사람 뭐 한 200명 죽은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히죠. 연관성이 정말 없습니까? 심장마비가 오고 뇌출혈이 오고 하는데 연관성이 정말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지 잘 압니까? 어떻게 그렇게 의사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연관성이 없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주사 맞고 나서 뇌출혈이 일어나고 사망했는데 어떻게, 약해진 부분이 터졌는데 어떻게 연관성이 없다고 그래요? 예? 연약한 사람은 한 대 맞으면 약해서 죽은 거예요? 맞아서 죽은 거예요. 예? 이들의 뇌구조는요, 정말, 이분이 코로나 백신 맞고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이거 애국자 부모님이신데, 지금 전신마비대가 계시는 분도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백신 맞고, 예방주사 맞고 건강하시려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 그분이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80대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80대 어머니입니다만은, 화이자 맞고 2차 접종 맞고 1시간 만에 사망. 2차가 화이자는 좀 더 힘들대요. 2차 맞고 사망했어요.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런데 인과관계 없다잖아요. 인과관계가 없대요. 삼성 반도체 때는 문재인이 보이죠. 이거 뭐 인과관계 있다고 그렇게 우기더니, 인과관계 삼성 반도체 때는 어떻게 그렇게 우겼어? 근데 지금은 뭐 인과관계 없대요. 자기들 무슨 아쉬울 때는 인과관계 없다는 거예요. 예? 제 방송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방송이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노란 딱지 붙고요. 제 방송은 무조건 노란 딱지 붙고, 그 다음에 이동욱 치면은 검색이 안 됩니다. 이동욱 TV까지 쳐야지 나옵니다. 이동욱이라고 치면요, 유튜브에서 저에 대한 모든 내용이 검색이 안 돼요. 구글 코리아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놈들도 반드시 처벌시켜야 되고요. 구글 코리아도 좀 망하게 하는 방법을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동욱 검색을 하면요, 이동욱이라는 말이 검색이 안 돼. 제 얼굴이 안 나와요. 이동욱 TV라고 눌러야 돼. 참 기가 막힌. 구글도 좌파예요. 아주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YTN, 좌TN, 좌TBC, 조작수첩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한국의 그 언론의 신뢰도를 전 세계 최하의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나라죠. 그래서 저라도 떠들어야 되겠다. 이 한상혁이라는 인간, 좌파 시민단체 골수인 인간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대가, 이런 인간들이 유튜브까지 다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 진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동욱 치면요, 전에는 유튜브 치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많이 나왔어요. 거의 막 제가 많이 나왔고, 아예 안 나와요. 아예 구글 코리아 이거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진짜 시간 나면 고발하려고. 이거 좌파 그 PD 수첩, 옛날에 광우병 때 소 저런 거 떡 찍어가지고 소처럼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쓰러집니다. 공포 조장하고 이랬던 인간들이 코로나 백신이 더 겁난다, 인간들아. 예? 예? 저보고 가짜뉴스 한다고 그래서 제가 PD수첩을 고발했습니다. 저보고 가짜뉴스 한다고. 저는 지금까지 가짜뉴스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말 하는 인간 내가 끝까지 고발하고 해가지고 끝까지 제가 바로 잡습니다. PD수첩 지금 제가 바로 잡고 있습니다. 저보고 작년 8월 15일 날 내가 가짜뉴스 말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가짜뉴스 말한 적이 없거든요. 이동욱 TV까지 쳐야지 나온다니까요. 이동욱 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저 PD수첩 조사하라고 내가 저 마포경찰서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끝까지 제가 마포경찰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마포경찰서 관할하는 뭐 서부지검에 넣던지, 그 다음에 또 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법원까지 갈 테니까 PD수첩은 기다려요. 예? 이 오명동 교수가 이제 백신을 맞아도 매년 맞아야 된다. 집단 면역 형성 안 된다. 백신 맞으면 이제 우리가 해방된다. 문재인이가 하는 말 사실이 아니다고. 국가중앙임상위원회 서울대학병원의 그 감염내과 오명동 교수께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예? 집단 면역이 안 옵니다. 집단 면역이. 백신을 그냥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냥 선택적으로 맞아야 될 문제지, 북한 공산당처럼 전체주의, 집단주의, 집단 면역이 와야 되는데 강제로 맞추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모든 부분을 오늘 제가 방송하듯이 다 얘기해서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 그래, 가족의 건강, 가족의 생명 다 하나밖에 없고 소중한 겁니다. 뭘 강제로 맞아라, 뭐 강제로 뭘 해라. 당신이, 문재인하고 정은경 당신이 뭔데 강제로 하라 그래. 본인들은 모든 정보를, 당신들처럼 지금 거짓말 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있는 사실대로 국민한테 알리고 국민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백신은 국민이 맞고 안 맞고는 국민이 선택할, 국민 선택권. 오늘 제가 그래서 방송 제목을 국민 선택권입니다. 선택권도 없어. 백신을 구하지도 못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밖에 없고 화이자 모더나는 선택할 수도 없어. 기본도 안 하고 그런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사를 맞고 안 맞고, 우리 부모님 맞고 안 맞고는 개개인이 선택하는 거야. 저한테도 상당히 많이 와요. 강제로 맞아라 그런다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강제로 맞아라고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코로나 안 맞는다고, 주사 안 맞는다고 다 코로나 걸립니까? 저도 안 맞았다니까요. 코로나 걸린다고 다 죽습니까? 1년에 1,500명 밖에 안 죽어요. 당신들 말대로 인과관계 무조건 눈 감고 인정하더라도 1,500명 밖에 안 돼. 근데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하는 사람이 1,500명이에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제 TV가 한번 구글 코리아에서 폭파가 됐는데, 그것도 내가 한번 고발할 거예요. 막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예? 백신이나 은폐하지 말고, 정은경 본인도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건절이 안 된다. 매년 코로나 예방주사 맞아야 된다. 그러면 매년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맞아야 됩니까?
러시안 룰렛처럼? 그건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라는 거죠. 국민들이. 지금은 이 사람들이요 하는 말이 계속 바뀌어요. 문재인이 정은경이 하는 말이 계속 바뀌어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중국 입국 차단 안 하는 게 맞다. 지금은 왜 전 세계 다 입국 차단하냐고. 말이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 정은경하고 문재인은. 우리 뭐 화이자 모더나 빨리 구할 필요 없다. 그래 102번째로 구했잖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이 사람들 하는 소리가. 전철에는 코로나 없다. 예배만 위험하다. 그런 거짓말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 왜 질병을 가지고 거짓말 하냐는 거예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 무슨 중국 바이러스인데 전부 다 뭐 영국 바이러스네, 뭐 남아공 바이러스네, 이제는 뭐 인도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들어왔답니다. 인도 바이러스까지. 영국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게 인도 바이러스래요. 인도 바이러스까지 들어왔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니까, 자, 코로나 주사 맞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오늘 신문에 여러 개 나왔어요. 코로나 주사 맞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주사 맞았는데 코로나 걸렸어. 경찰도 걸렸고 간호사도 걸렸어요. 무슨 그런 단정적인 말을 하냐고.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면 무슨 코로나가 안 걸려. 그렇게 모든 부분들이요, 사실은 의학이라는 게 자기들도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질병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파우치라는 그 미국의 그 소장이 코로나 백신 앞으로 1년 내에 부스터 추가 주사 계속 맞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 사람이 생명이 달린 일을 왜 이렇게 공산당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당신들이 뭔데 맞아라 말라 그렇게 강제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 앞에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철저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요, 한 달 전만 해도요, 문재인 정부는 교차 접종하면 안 된다. 교차 접종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말이 또 바뀌었거든요. 그때는 교차 접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게, 교차 접종이 뭡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2차는 화이자 맞는 거, 종류가 다른 걸 맞는 걸 가지고 교차 접종이라 그러는데, 아스트라를 맞고 화이자를 맞으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화이자가 없었거든. 근데 요즘에 화이자를 몇 개 구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위험성도 있고 너무 별로 안 좋으니까 2차는 화이자 맞아도 된다. 말을 또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예? 말을 또 바꾸고 있는 거야. 피곤해. 피곤해 예, 피곤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리님. 예. 그래서 화이자 백신이요, 마이너스 80도에서 보관해야 되고 마이너스 20도에서 보관해야 돼 가지고 일반 병원에서 주사 못한다 하다가 이 말도 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문재인 정부나 정은경이나 이런 사람들도 말이 계속 바뀐다고요. 한 달 지나면 말이 다 바뀌어요. 20대 30대는 아스트라제네카 꼭 맞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이 없다고 했던 인간들이 말이 다 바뀌었잖아요. 혈전 생긴다. 20대 30대는 손해가 더 크다. 말이 다 지금 틀리잖아요. 개뿔도 모르면서 무슨 남보고 강제로 맞으라니 말라느니 그렇게 하냐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다 이해를 하시고 본인들이 선택을 하세요. 백신 선택권을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 접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 박인숙 의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괌에 못 간다는 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 2주간 격리하고 가면 돼요. 그렇지만 2주간 격리하고 3일 관광 누가 가냐고. 괌에다가 못 가는 게 맞는 얘기지. 근데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갈 수 있는데 2주간 격리하면 갈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고도 2주간 격리하면 돼요. 예? 그때 말 바꾸기가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자,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받고 오는 우리 국민들은 인정 안 해준답니다. 자, 화이자 모더나는 똑같은 거지. 왜 미국 거는 인정 안 해줘요? 미국에서 맞은 화이자 모더나를 왜 인정 안 해줍니까? 국제화 시대에 왜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 당연히 해줘야죠. 누구를 위해서 인정 안 해줍니까? 정말 이거는 정치 방역 아닙니까?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가 우리나라에서 화이자 모더나 맞은 거하고 틀려요? 어차피 미제인데.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맞으면 위험하대요. 우리나라에서 화이자 모더나 맞아야 되는데 먼저 미국에서 미국 거 비행기 가지고 가져온 주제에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는 거죠. 다른 나라 맞는 거 구경할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라는 손영래. 참 애씁니다. 애써. 예? 부역질 한다고 애쓴다고 손영래. 대통령이 술 마시는 거는 업무라고 손영래가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예? 손영래 이 사람도 의사거든요. 이재갑이 뭐 백신 충분히 구했느니 백신 구경도 못했어요. 우리 지금 5월달 될 때까지. 예? 김효란이는 백신 빨리 구할 필요 없다고. 화이자 모더나 빨리 구할 필요 없다고. 정은경이는 드라이브 스루가 차에서 내리면 위험하다고. 이런 거짓말들을 해대는 거예요. 예? 복지부 공무원은 예배 모임이 아니면 괜찮다고. 예배가 뭔데? 예배가 뭐가 그렇게 위험한데? 세계에서 102번째로 백신 가져왔는 이것을 사과하고 국민의 백신 선택권이나 보장하라고. 화이자 모더나 다른 나라처럼 구해가지고 선택권도 없이 무조건 강제로 맞으래. 강제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한번 보면은요, 백신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정치 방역을 중단해야 된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백신 몇 년 맞아야 된다. 집단 면역 형성되는 거 불가능하다.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걸린다. 코로나 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이미 항체가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겼을 때 6개월 갈지 얼마 갈지 또 모른다. 그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백신을 맞을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해서 선택할 문제예요.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공개 질문 국민 여러분들도 이 공개 질문 따라서 해보세요. 고3 20대가 코로나 백신을 왜 맞냐? 주변에 조금 유식하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고3 20대가 코로나 백신을 왜 맞냐? 집단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대 40대에게 문재인 정부가 왜 맞히냐? 예? 그 다음에 실내 백화점, 전철, 서울랜드, 비행기는 바글바글하게 터져나가는데 야외 집회 10명 이상은 왜 금지냐? 그게 방역이냐? 완전 선동된 것 같아. 문바들은.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 57명은 왜 백신 맞고 코로나 백신 맞고 57명은 왜 숨겼나? 사망자를. 백신 맞고 사망은 왜 인과관계, 백신 맞고 사지마비는 왜 인과관계를 인정 안 하냐? 그런데 코로나 사망은 무조건 다 코로나로 사망한 거래요. 인과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슨 발이라고 분류할 때는 왜 전철발은 없냐? 왜 교회발만 있냐?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옮겼다는 증거가 있냐? 하루 760만 명 타는 전철발은 왜 없냐?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는데 코로나는 왜 걸리냐? 코로나 백신 접종했는데 코로나 검사는 또 왜 받아야 되냐? 매년 맞아야 되는 백신 문제고, 그 다음에 백화점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원 제한 안 하고 교회만 인원 제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게 바로 엉터리 방역이죠. 엉터리 방역. 연간 사망자 숫자를, 연간 30만 명이 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연간 30만 명이 사망하는데 자살이 하루에 40명씩 해요. 요즘에 보니까 자살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요, 자살이 10배 이상 많습니다. 장사 안 되고, 문재인 때문에 속 터지고, 세상 살기 싫어서, 폐렴으로 죽는 사람도 코로나보다 훨씬 많고요. 하다못해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코로나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너무 호들갑 떨면 안 된다. 제가 여기 강남에 오늘 찍었는 사진입니다. 망한 사람, 문재인이 때문에 자영업 망한 사람 50만원 준답니다. 여러분 50만원값 뭐 합니까? 가게 망하고 나고 사업 부도나고 50만원값 뭐 사람 놀리냐고. 문재인이 하는 짓이 저거예요. 저걸 가지고 잘한다고 50만원, 현금 50만원. 지금 야바이 칩니까 지금? 나 기가 막혀서 저 사진을 찍었어요. 강남에, 서울 강남에서 강남구청장이 사업에서 망한 사람 50만원 준답니다. 아이고 눈물 나네요. 눈물 나. 나 같으면 확 집어 던지겠다 이거.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유흥업소 직원들이 서울시청에서 데모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 행동도 일리가 있죠. 어? 공무원들, 질병관리청, 국회의원들 월급부터 30%씩 깎아야 돼. 그래서 자영업자 줘야 돼요. 월급부터 깎아야 돼. 단계 올라갈 때마다 30%씩 깎아야 돼. 1단계, 1.5단계, 2단계 올라갈 때마다 30%씩 월급 깎아서 자영업자 주라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거는? 그 유흥업소 직원들도, 업주들도 1년 내내 문 닫으라니까. 전철은 그러면 왜 하냐고, 전철은. 국민이 거지냐고, 강남에서 망해서. 서울랜드는 이래 바글바글한데, 왜, 영세한 유흥업소만 단속하냐고. 백화점은 한 번도 단속 안 하고. 예? 연간 사망자가 증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연간 사망자가요, 독일이든, 뭐 프랑스든 스웨덴이든 우리나라보다 훨씬 코로나가 심각한 나라도요, 연간 사망자 숫자를 세하려 보면 뭐 2010년, 2015년, 2020년 코로나가 있건 없건 사망하는 숫자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언론들이요 선동해가지고요 무슨 뭘 얼마나 이 좌파 놈들이 선동을 하는지. 저거들 필요할 때는 단 한 명 생명 찾다가요, 백신 맞고 사망한 거는 보도도 안 한다니까요, 인간들이. 이만큼 언론이 썩었고, 언론이 좌경화되어 있어요. 국민들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해요. 예? 이런 정치 방역 중단하기 바랍니다. 5.18 거기서 육박전 하고, 교보문고 요 앞에 여기서 1000명씩 바글바글 모여 있으면서 야외 집회는 위험하다, 이딴 소리야.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오세훈 당신도 언제까지 이러는지 한번 볼 거예요. 예? 언제까지 현수막 걸어놓고 야외 집회를 공정하게 하란 말이에요. 공정하게. 실내에서 교보문고에서 1000명이 3시간 4시간 그 안에 밀폐된데 공기도 안 좋은데 있어도 되면 야외 집회도 1000명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증가 안 합니다, 이거. 예? 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냐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런 짓. 펜스 쳐놓고 경찰이 와가지고 10명 숫자 세하리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세훈 당신도 이제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한 책임이 이제는 당신이 시장이 됐기 때문에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 이렇게 자기들은 실내에 모여가지고 바글바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면서 야외에서 교회는 말살하고 야외에서 10명 이상 집회는 안 된다, 이딴 짓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쭉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얘기, 5.18 행사장에서 우통 벗고 육박전 했는 얘기, 그 다음에 뭐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 날 봉원사에서 바글바글하다고 방역 위반이라고 신고했다가 신고한 아주머니가 잡혀갔는 얘기.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정치 방역, 종교 방역, 국민 인권 유린 방역, 그 다음에 또 한 주간의 코로나 백신 소식. 백신은요,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모든 사정을 듣고, 저는 아직까지 별로 맞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시면은, 그죠?
지금 뭐 어차피 우리나라의 팬데믹 상태에서 1년 이상 있었는데 코로나 걸려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겠죠. 예? 지금 하루에 뭐 500명, 1000명 나와도 상당수 또 국민들은 이미 피검사를 한다고 해서 항체가 나오지는 않지만요. 면역력은 있습니다. 면역력은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코로나 정치 방역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 문재인의 오늘 기막힌 거짓, 정은경의 거짓,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서 제가 계속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